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참 떨리기도 하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제가 PB로서 또 최근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또 느끼는 것들, 그리고 PB는 어떻게 일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실제 방송하는 이제 종목들하고 내용과, 그다음에 거액 자산가 혹은 이제 또 법인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들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좀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머릿속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금요일 정도부터 이렇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안 났는데 이렇게 몸에 온 빨간 점이 막 두드러기처럼 나서 엄청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긁다 보니까 피도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간지럽네요.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카카오 멤버십 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종목,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일부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도 드렸던 종목들 일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밴드가 2360을 저점으로 보고, 저점을 정확히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재 2400 초반 그리고 2360을 저점으로 보고 그 사이에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명절 때건 언제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사야 되냐, 저는 제 가족들이라면, 제 지인들이라면 절대 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종목들 고르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4만 원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5만 원, 6만 원에서 올라봐야 7만 원, 8만 원인데, 결국 주식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2의 테슬라,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망한 우량 종목을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물론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실적이 지금 기저에 있어서 큰 자금들을 굴리기에는 물론 그런 대형주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이 니즈의 투자자들은 좀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 헤드라인은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고객사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이제 그런 자료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장 한 주간의 어떤 중요한 헤드라인을 뽑아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뭐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런 기사와 유사합니다. 기사들 편집해서 매일매일 이제 영업할 때 쓰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저는 이거 5년 전부터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되게 심사숙고해서 뽑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도 2.5%에서 금리를 또 올릴 계획이다. 9월 21일 날 FOMC가 예고되어 있는데 또 75bp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0.75를 더하게 되면 이제 결국 3%가 넘는 이제 기준금리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 가능성도 매우 높고, 가능성이 거의 뭐 일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처럼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거의 다 나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봐야 4%까지 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미국은 결국에는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좀 잡자라는 내용인데, 미국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있어서 물가가 거의 고점 부근이다. 왜냐하면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하고, 피크아웃이라는 건 고점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는 유럽이 문제가 됐어요. 유럽이 인플레이션이 상방 리스크에 또 젖어들면서 이제 유럽이 또 문제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세계 복합 불황에 여러 가지 있죠. 에너지 위기가 있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이 막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급이 막히다 보면 어쨌든 값싼 물건이 못 들어오니까 또 가격이 올라갈 테고, 유럽이 여러 가지로 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아주 안 좋은 기사가 있고요. 환율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환율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 의견을 쓰기보다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PB로서 하는 일은, 이거는 지금 PB로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삼바가 좋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다, 이런 기사를 하나증권에서 냈는데 이런 거 참고하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그 이슈를 가지고 매주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1389원을 찍은 이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2022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금보다 환율이 높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있었다. IMF랑 금융위기, 2009년의 금융위기, 98년의 IMF 때 두 번의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제 그런 시점이다. 환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1,000원 줘야 될 거를 1,200원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수출은 또 적당하게 환율이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인 이제 일본, 중국도 같이 수출 경쟁력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미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금융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한국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실제로 올 4월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다. 주식형 ETF, 주식형 펀드, 그냥 ETF도 펀드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드리는 시사점을 드려야 되는데, 역투자 전략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면 오르고, 아니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떨어지니까 남들이 이렇게 팔 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조심해라.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좀 신중하게 투자해라라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개미들이 보는 시각과는 저도 마찬가지 개미입니다. 개미들이 보는 시각과는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안해드리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증권사 PB로서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선 정리 자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또 앞서 보셨던 두 번의 환율 급등 시절에는 기업들의 안정성이 문제였다면, 그때는 이제 기업의 존폐 위기에 놓였으니까 환율이 막 올라갈 때 부도나고요. 근데 지금은 안정성보다는 막 무너지지는 않는 시점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시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근거를 꼭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컴퓨터, 화학 제품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래서 뭐 물어보면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얘기하겠죠. 삼성 SDI를.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돼서 FOMC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 흐름, 그리고 FOMC 이후에 또 시장이 좀 급격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금융상품, 결국적으로는 큰 자금을 운용할 때는 주식보다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MMW 같은 경우 아시죠? CMA나 MMF, 뭐 MMDA, MMW 이런 게 한 세트인데, M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달 맡기게 되면 4% 넘는 이제 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50억 이상이긴 한데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다 제공되다 보니까 자금 운용하는 큰 법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좋은 이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 있으신가요? 또 막상 하고 나니까 또 재미가 없는데요. 아휴,
간지러워서 계속 긁고 있어요.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S&P 오늘 현재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열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상승하는 흐름으로,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달러 오른다고 하는데 왜 급락세야 하면서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달러 인덱스죠. 달러 가치이긴 하지만 타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지난 7월 달에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번 9월 금요일 날 0.75%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두 달 만에 1.25%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례없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가치를 예전에는, 지금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 이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유로가 오르면서 달러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유로가 예전에 6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다음에 타통화 엔화나 뭐 우리나라 원화나 뭐 이런 기타 강대국들의 통화 가치를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유로화가 떨어질수록 달러화는 오르는 이제 그런 상관관계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그 부분들 참고 삼아 좀 보여드렸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월 8일 마감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2360이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22년 초반부터는 수많은 공포에 휩싸였던 이제 격동의 10개월이었는데요. 그 무섭던 시절에도 2270이었고요. 떨어질 것 같이 무섭던 시절에도 2300, 2400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380 혹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했을 때 2360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종목을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 종목을 하려다가 일단 아모텍하고 그다음에 유일에너테크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사실 종목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웬만하면 VIP 이제 멤버십이나 카톡 멤버십은 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공개방에서 종목 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오히려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좀 말씀드리는 게 꺼려지지만, 사실 아모텍하고 유일에너테크는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페이가 올해 말에 이제 정식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텐데, NFC 접촉해서 결제하는 수단의 점유율을, 수단 장비 만드는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모텍이 아직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관련된 보안주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장비가 많이 보급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계약건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아모텍은 지금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 3월 달에 영업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급격하게 반등을 노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지금 18,000원에 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커뮤니티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드리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잘 자문을 받고 있는 이제 또 회사에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있는데요. 자회사도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성일하이텍이 대표적인 대장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포함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드릴 거고,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드리는 거는 이제 저와 좀 많이 연이 있어야 종목을 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은 PB로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LG화학, SDI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조금 더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 정도, 이렇게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PB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혹은 이제 투자자로서.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고요. 많이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이제 VIP 커뮤니티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뜸하더라도 시장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주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